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유채린입니다. 추미애와 아들 사태로 잠깐 묻혀있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행 의혹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 4월 발생한 서울시 내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추가적인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박창훈 부장이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추미애 사건으로 인해서 잠깐 묻혀질 뻔했습니다. 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 성폭행 의혹 사건 잊혀지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을 한 후로 결국 피해자만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성추행의 피해자 A씨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변에 알렸지만 비서실과 정무라인은 이를 묵살했고 비서실에서 성폭행도 자행된 것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도 추가 증언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피해자를 능욕했는지도 밝혀지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 측에 따르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박원순 전 비서 B씨에게 과거 박 전 시장으로 인한 비서실 고충이 크다는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A씨의 고충 토로에도 B씨는 그를 6층, 즉 서울시장 비서실과 정무라인 등이 있는 그 6층을 지칭하며 6층의 안방마님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안방마님이요? 네, 시장이 총애한다 네. 뭐 이런 분위기로 성추행 피해를 어디에도 알릴 수 없도록 압박을 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4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피해자는 비서실 근무가 죽을 것 같다는 고충을 B씨에게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B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성추행 전말을 낱낱이 털어놓은 것은 아니지만 박 시장이 사진을 보내오는데 이상하다, 불편하다 등 정신적 고통도 B씨에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네. B씨는 그런 A씨에게 오히려 6층 안방마님이란 표현을 공공연히 썼고 박 전 시장이 사랑하고 총애한다는 식으로 표현해 A씨가 매우 불쾌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른바 6층 사람들 중 피해자의 사정을 알만한 이들 대부분이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머니와 손녀 관계 같은 것이라고 묵인 방치하는 분위기도 제대로 항변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는 4년간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이 같은 언급으로 인하여 4년간 뼈가 침식되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B씨가 A씨의 성폭행을 했던 과정에 대해서 오늘 피해자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이야기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에 따르면 박원순의 전 비서 B씨는 지난 총선 전날 A씨를 회식 자리에 호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회식 도중에 A에게 연락한 것이랍니다. B씨는 이후 A씨에게 늦게 왔다고 하면서 40도가 넘는 술을 벌주로 여러 잔 연거푸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6월 달에 박원순 시장이 사망을 한 이후 서울시 의회에 나왔던 서울시 정무라인의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네. 이것은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 사적으로 비서실의 전직 직원과 현직 직원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인 술자리라고 합니다. 사적으로. 네, 사적인 네. 자리에 불러서 늦게 왔다고 독주, 그러니까 40도가 넘는 독주를 연거푸 마시게 해서 취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네. 회식 후 박원순 비서 B씨는 술에 취한 A씨를 서초구 교대역 인근의 한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했고 그리고 B씨의 A씨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지난 6월 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0일 B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벌어진 상황이면 사실 지난 4월에 이 피해자인 박원순 비서 B씨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하든가 대기 발령을 내려야 되는데 약 일주일간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피해자 A씨와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근무 배치를 시켜서 지속적인 고통을 주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서정엽 서정엽 이제 서울시장 대행이죠.
서정엽 대행 같은 경우에 지금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분리를 시켜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소가 될 때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피해자 A씨가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박원순을 비롯해서 정무라인 그리고 비서실 이 관계자들이 모두 다 똘똘 뭉쳐서 성범죄를 공동으로 저지른 거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박원순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성추행을 묵인하고 그리고 방조하고 동조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정엽이라든지 방금 이야기했던 성폭행범으로 지금 기소가 된 이 B씨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아마 기소가 될 예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사람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서 네. 있게 했다. 이거 자체가 2차 가해인데 지금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한 후에 이 피해자에게 2, 3차 가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내부에서도 이 추가적인 성폭행 의혹이 나왔는데, 네. 그렇다면 또 다른 뭔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감싸려는 분위기가 아닌 것 서로 감싸려는 분위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절대 다수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묵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강남구 시의원인 성준기 의원에 따르면 지금 현재 서울시 공무원들이 단합해서 이러한 서울시 내부에 있는 만연해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 서로 지금 감싸기에 급급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찰과 검찰, 이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서울시를 수사하고 그리고 압수수색 등 증거 확보를 위해서 빠른 수사를 요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경찰과 검찰은 이것에 대해서 수사의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은 네. 이 박원순의 그 휴대폰도 포렌식을 네. 못하게 하고, 그렇죠. 지금 모든 것을 뭐 정황상 다 막고 있는데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지금 어떠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박원순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이미 뭐 자살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네. 실제로 이것이 성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를 궁금해하는 건데, 유족들에 의해서 이것이 막힌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성추행을 저질렀던 박원순과 그리고 이 비서실 정무라인에서 어떻게 이것을 막았는지, 그리고 서울시에 뭐 만연해 있다, 이것은 이제 서울시 의원인 국민의힘 성준기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성범죄가 서울시청 안에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도 네.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범죄가 발생이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무조건 분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4월 총선 이후에 전혀 분리를 안 했다는 것만으로도 박원순이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이것은 뭐 죽은 사람이지만 충분히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숨어있는 피해자가 이 사람뿐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가해자는 무책임하게 사망하고 피해자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 피해자의 추가적인 성폭행 의혹까지, 피해자는 2차, 3차 가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하루빨리 이 사건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서 저희 신의 한 수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이 영상이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회색 엄지를 파랗게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준비했습니다.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 번 더 반했는데요. 이 시크한 블랙이 이 평강에 있는 구전 녹삼과 구전 녹용에 그대로 그 패키지를 담은 듯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2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샴푸를 사용해 봤는데 탈모 샴푸 하면은 일단은 뻑뻑한 느낌도 있고
탈모 샴푸 하면은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두피가 개선되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두피가 건강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하면 중요한 게 비오틴이라고 할 만큼 비오틴은 머리카락에 단백질을 생성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에 있는 90%를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 비오틴의 성분을 가득 담은 샴푸, 그리고 이 샴푸에는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두피 활력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 단독 특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탈모 샴푸를 쓰면 머리가 뻑뻑하시다고요. 그래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전 탈모 증상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 트리트먼트는 아무래도 트리트먼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윤기 아니겠습니까? 그 윤기를 생성시켜주는 동백꽃 추출물과 동백씨 오일을 가득 담았습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같이 드립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 진행입니다. 샴푸 2개, 트리트먼트 1개 더해서 69,900원, 2+1 구성으로 진행되는데요. 원래는 정가가 13만 5천 원인데 48% 할인된, 거의 반 가격이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 문자로 주문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결제 정보 바로 오실 겁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니까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으로 이 탈모 증상 완화 샴푸와 트리트먼트 함께 만나보시죠.